이 책의 이제 반을 끝냈습니다.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5장까지 했으니까 전체 10개 챕터로 돼 있으니까 지금 절반을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요 내용들이나 뭐 투자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세요. 네. 그 밑에 필리핀 그 장거리 전화한 거는 뭐 정책적으로 무슨 뭐가 있었든지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는 게 아닐까요? 매수세가 국가 이 회사요. 네. 글쎄요.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이것도 86년에 이루어진 일이라. 근데 그렇게 갑자기 예. 갑자기 매수세가 그렇게 늘나 그러는 거는 뭔가 M&A 소문이 있었던 M&A 세력이 있어서 시장에서 예. 이걸 많이 샀단 얘기라고 추정돼요. 그렇죠.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저 대주주끼리 미리 합의해 가지고 자기 지분을 주식 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싹 매매하는 형식이 아니고 예. 누군가는 이 회사가 예를 들면 또 아마 뭐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분포가 이렇게 막 40%, 50%, 60% 이렇게 1인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네, 네, 네.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M&A도 활성화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 1, 20%만 있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도 뭐 큰 회사 그럴 수 있듯이.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주식 시장에서 저렇게 저거야말로 소문에 의해서 예,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막 사대면은 뭐 한 1, 20% 사면은 내가 이 회사 대주주가 돼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걸 조금 이해하셔야죠.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면 소액주주랑 좀 다른 게 이 권한이 생기잖아요. 내가 경영진 임명도 할 수 있고 그렇지. 심지어 내가 경영진이 돼서 뭐 급여를 엄청 받을 수도 있고 다르죠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업 사이드에 있을 때 M&A를 해보기도 했고 조그만 거, 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봤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하나 사례를 작년에 본 게 얼마를 더 받았지? 60%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고 67%. 그 대주주가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라 주총 특별 결의 요건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3분의 2예요. 주주총의 특별 결의 요건이. 그러니까 주주총의 특별 결의 요건은 뭐냐면 참고로 이런 M&A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주주총의 특별 결의 요건이에요. 뭐 영업 양수도도 할 수 있고.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뭐 이 회사가 뭐 A, B, C 사업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사업을 띄워가지고 남들한테 팔면 자기는 뒤로나 뭐 사이드로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의 큰 의사결정일수록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통과 요건을 엄격하게 한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금 다른 예지만 뭐 대통령 탄핵하려면 3분의 2 이상 해야 되잖아요. 지난번 경험했지만 그런 식인데 68%그 회사가 얼마에 팔렸냐면 1,200억 좀 안 되게 팔렸거든요. 비상장 기업이에요. 1,200억에 팔렸는데 이제 대주주 지분이 70%라 치죠. 그러면은 27이 14, 17은 7, 840억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얼마 받았냐면 1,000억 받았어요. 1,000억 조금 안 되게 받았어요.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죠. 근데 나머지 그러면 23% 가지고 있던 그 2대 주주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 사람 얼마 받았냐면 250억 받았어요. 차이가 나죠. 예, 실제로 또 그렇게 거래가 돼요. 예. 대주주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거래될 때 보면은 경영권. 예, 경영권.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
60 몇 프로나 되니까 오히려 덜 쳐준 경우고요. 주식이 많이 분산돼 있어가지고 30-40% 가지고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면 더 많이 쳐주겠죠. 왜냐하면 돈을 적게 들어가는데도 상대적으로 그 회사에서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대 주주가 되니까. 그럴 때는 예를 들면 1,000억짜리다 계산하기 쉽게 내가 30% 갖고 있는데 경영권이다 그러면 그거는 300억에 팔리는 게 아니라 500억, 600억에도 팔릴 수 있는 거죠.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냥 700억 가치만 받는 거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소액 개미 주주들도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장외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닌 자기들끼리 대주주들끼리 거래시장에서 이게 이루어져서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보신 M&A 방식은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수급상의 그런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아까처럼 이제 뭐 다음 같은 경우에 뭐 사세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았는데 카카오 같은 강자가 인수하니까 저 회사 좋아질 거다라는 뭐 그런 기대 또는 뭐 대우증권도 그냥 산업은행에서 관리할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미래에셋이 관리해서 주주가 되면은 두 회사가 이렇게 합병하면은 뭐 회사가 뭐 좀 안 된 말로 증권맨한테 안 된 얘기지만 뭐 중복된 점포도 좀 없애고 비용도 좀 덜 들어가고 고객은 더 많이 확보해서 영업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. 뭐 이런 그 정석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그 아까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잖아요. 예. 그런 거 외에 이제 이런 미국 주식 시장에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. 뭐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조금 M&A 이해하시는데 기업 간 M&A라는 게 뭐 제가 그냥 제가 뭐 이거는 증권회사에서 해서 해본 적은 없고 그쪽이 저는 뭐 기업금융 쪽이 아니었으니까 모르고 나중에 기업체에 가서 이제 한 두 건 정도 해봤고 조그만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사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요 정도 설명드리면은 M&A가 주식시장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는 조금 이해되셨나요? 예,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대주주들끼리는 프리미엄이라는 걸 주고받고 거래합니다. 그래서 비싸요. 예. 또 다른 질문 뭐 없으세요? 온라인에 뭐 없나요? 없습니까? 예. 뭐 질문 있으세요? 질문 있으세요? 네,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